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시의회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하던 감사 못지않게 현장 점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완공된 도로에 대한 규정 두께를 확인했고 새로 조성 중인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를 찾기도 했습니다. 의회는 앞으로 시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시가지와 보문 관광단지를 잇는 보문동 순머리길입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지난해 말 공사가 끝난 도로 한켠에 공사용 드릴로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점검 결과 포장 두께는 15cm로 규정에 맞게 시공됐습니다. 의원들은 도시계획 사업은 물론 태풍 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건설 공정 중에서 아스팔트는 15cm, 시멘트는 20이지만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를 문화도시위원회에서 현장 실제 확인해봤고 앞으로도 분기별 수시로 한번 건설 현장에 대해서 두께 검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경주시 외동읍 이모빌리티 연구단지입니다. 연구단지에는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과 연구를 맡을 3개 센터가 내년까지 들어섭니다. 의원들은 현장 설명회를 거쳐 현재 가동 중인 성형 가공센터 내 장비와 실제 운영 현황을 둘러봤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의원들은 경주 지역 미래 자동차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예산 확대 등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조금 의구심도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 보니까 고가의 장비와 또 고도의 기술력을 겸비해가지고 우리 경주 자동차 산업에 또 미래 자동차 산업에 획기적인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그동안 시민 제보와 의견을 받아 이번 회기 동안 10여 곳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장 감사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수산물 품질관리센터에 최근 국가기관에서 운용 중인 것과 같은 사양으로 하루 최대 8개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고 그동안 주력했던 식중독균 검사에서 석종의 방사능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연구사를 신규 채용하고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시 웹사이트를 통해서 즉시 공개할 방침입니다. 원인 모를 꿀벌들의 폐사와 대량 실종 사태로 양봉업계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죠. 이런 가운데 로열젤리가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걸로 밝혀져 꿀을 대체할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수년째 꿀벌들이 죽거나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올해는 사정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봄은 더 빨리 시작됐고 이후 냉해에 잦은 비까지 겹쳐 꿀 생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벌 폐사는 40%, 꿀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벌꿀을 대신할 대체 수확물로 로열 젤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왕벌의 먹이로 불리는 로열 젤리가 피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열 젤리가 함유된 화장품을 12주 동안 사용한 결과 주름이 최대 21%나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열 젤리는 피부 노화의 원인인 콜라겐 감소를 억제하고요.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품에서 화장품의 새로운 소재로까지 쓰임새가 확대되면서 양봉 농가의 새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이러한 로열 젤리를 이제 화장품 원료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소재로서 이제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로열 젤리 생산을 위해서는 전문 기술을 익혀야 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에 막대한 피해가 난 태풍 흰남노 복구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 태풍 피해 복구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예년에 비해서 10%가량 떨어진 66%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흰남노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형 공사 발주 비율이 늘어 외지업체가 입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비구니 스님이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는 이 스님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여건이 불리한 지방 캠퍼스임에도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는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며 지난 14일 학교에 찾아와 1억 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1시 45분쯤 경주 보문단지 내 한 테마파크에서 정전이 발생해 놀이기구가 10여 분간 일제히 멈췄습니다. 당시 시설에는 20개 정도의 놀이기구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안전조치가 작동돼 다친 사람이나 후송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테마파크 측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2분간 끊긴 걸로 추정하고 정전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등푸른 마케를 알리기 위한 거리 축제가 이번 주말 영일대 북부시장에서 열립니다. 행사장에는 싱싱한 등푸른 마케는 물론 파스타와 타코, 수제 맥주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길거리 상점이 마련되고 재즈 피아니스트 연주회와 포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공연도 선보입니다. 포항시는 14일부터 독일 멘헨에서 열리고 있는 배터리 분야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유럽 2023에 참가해서 포항의 산업 역량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는 단독 홍보 부스를 꾸려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소재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춘 포항의 산업 생태계를 유럽에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독일 현지 2차전지 기업을 방문해서 포항의 2차전지 인프라와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유럽 2차전지 산업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경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을 위해서 청년 공유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경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등 20억 원을 들여서 감포읍 전촌리 일대에 청년 공유 주거 시설을 조성하고 취업과 창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 다양한 행정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생 일자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참여 대상은 부모나 자신이 영덕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5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들은 읍면사무소나 해수욕장, 유원지 등 21개 사업장에서 다음 달 10일부터 47일 동안 업무에 투입됩니다.